본 영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챗봇이란 그 대화형 로봇을 말하는데요.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인식을 하고 그에 알맞은 대답을 하는 올빼미 챗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올빼미에게 질문을 하면 올빼미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빼미의 서식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올빼미야, 넌 어디에 사니? 또는 서식지가 어디니? 뭐, 어디에 살고 있어? 이렇게 의도는 같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또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질문을 받더라도 의도를 파악해서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L4 키즈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먼저 로그인을 한 후에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추가. 프로젝트의 이름은 올빼미 프로젝트를 만들 거라서 아울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식 방법은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언어는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기. 그럼 우리가 방금 추가한 프로젝트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한 후에 훈련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훈련 단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빼미가 주로 좋아하는 먹이, 그리고 주로 서식하는 서식지, 그리고 평균 수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라서 세 가지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첫 번째 레이블의 이름은 음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푸드라고 추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레이블은 서식지, 그래서 컨트리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명을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팬을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레이블을 다 추가하셨으면 각각 레이블에 나올 수 있는 질문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빼미의 먹이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빼미야, 넌 무엇을 먹고 사니? 또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올빼미 서식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빼미의 수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각 레이블에 대해서 질문들을 모두 추가하셨으면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고 학습 앤 평가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모델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여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 모델이 훈련되는 동안 우리는 스크래치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올빼미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만들기 클릭, 그리고 스크래치 3 열기,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스크래치 3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owls라고 되어 있는 올빼미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드를 보시면 지금 올빼미가 질문을 할 수 있는 owl says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에 어떤 텍스트를 담아 놓으면 이 올빼미가 말풍선으로 그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말풍선으로 띄워주도록 되어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변수 부분을 저희가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봐. 그리고 아랫부분은 미안, 난 아직 배운 것이 없어. 이렇게 해두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뭐든지 물어보라는 말풍선을 띄운 상태로 올빼미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은 한 가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어디에 살아? 라고 물어보면 미안, 난 아직 배운 것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가 훈련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모델 훈련을 시작시킨 그 모델이 훈련이 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ML4 퀴즈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L4 퀴즈로 돌아가 보니 여기 학습 앤 평가 클릭해 보시면 네, 모델의 상태가 available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그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도 나와 있네요. 그럼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어디에 사니? 라고 물어볼게요. 테스트. 네, 서식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18%의 정확도로 제대로 인식을 했네요. 그럼 음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빼미야, 넌 뭐를 먹고 사니? 네, 97%의 정확도로 음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의도를 잘 파악했어요. 그럼 이번엔
수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넌 몇 살까지 살아? 라고 물어볼게요. 네, 라이프 스팬에 대한 질문이라고 제대로 의도를 잘 파악하고 분류를 잘 했네요. 그럼 다시 스크래치로 돌아가서 훈련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 올빼미도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입력받을 텐데요. 그럼 질문을 입력받으면 그 입력한 묻고 답하기 창에서 입력한 텍스트가 여기 대답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겠죠. 그럼 이 대답에 들어있는 그 질문 텍스트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블럭들 중에 텍스트 인식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하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텍스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인지 인공지능이 분류를 하겠죠. 푸드 또는 컨트리 또는 라이프 스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얘가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의 결과가 푸드이면 음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것의 결과가 컨트리라면 서식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라이프 스팬이라면 수명, 올빼미의 수명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미안, 난 아직 배운 것이 없어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제어에 만약 뭐뭐라면 블럭을 가져오시고 연산해서 같은지 비교하는 블럭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질문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머신러닝 레이블로 인식한 다음에 그 결과가 만약에 음식이라면 음식에 대한 대답을 이 our says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올빼미가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검색해 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이 조건, 만약에 뭐뭐라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요. 이번엔 AI가 분류한 결과가 컨트리라면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엔 컨트리가 아니라 라이프 스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대답을 생애 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창을 열고 올빼미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올빼미라고 찾아보니까 먹이는 주로 들쥐나 작은 새 그리고 곤충이라고 나와 있네요. 음식은 이 부분에다가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주로 들쥐, 작은 새, 곤충을 먹고 살아. 그리고 이번엔 서식지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서식지는 평지 또는 산지, 숲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는 평지 또는 산지, 숲에서 살고 있어 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18에서 27년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18에서 27년 정도 살 수 있어 라고 바꾸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고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뭐를 먹고 사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주로 들쥐, 작은 새, 곤충을 먹고 살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먹이를 물어보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먹이가 뭐야? 먹이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네, 이번에도 먹이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의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먹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식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 라고 할게요. 네, 평지 또는 산지, 숲에서 살고 있다고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질문이 해당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답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챗봇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